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원래 계획한 게 있었는데 오늘 외부 활동하려고 했는데 또 삶의 철학을 바꿨어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억지로 수면 패턴을 바꾸려고 지난 며칠 동안 노력을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났을 때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가지고 어제도 너무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고 행복해요. 마음이 너무 안정적이고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 몸에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직소퍼즐 같은가? 애정을 갖고 닦은 사람은 인류가 된다? 인간은 직소퍼즐 같은 거. 각자가 나답게 본래의 형태로 살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확 와닿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확 와닿게 된다. 행복한 기분이 들어. 맞아요. 이게 호르몬의 안정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제 8시간 자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딱 자야 될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고 마음적으로 안정되고 그냥 감사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감사해야 되고 억지로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자. 그 기분. 꼭 이것이 체력한 실력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제 몸에 맞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바이오리듬 아니면 생체 리듬, 서케디안 리듬이 있는데 그걸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안정되는데 그걸 억지로 내가 바꾸려다 보니까 아마도 세상이 주는 그 선물을 거부하듯이 억지로 세상이 주는 선물을 억지로 받으려고 하는 기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은 것던 것 같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두근거림이나 감동으로 채워진 그 즐거운 세상에서는 고통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근거림이나 감동으로 채워진 즐거운 세상에서는 고통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거운 세상인데 어떻게 보면 억지로 바꾸려다 보니까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반면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나의 형태와 다른 장소에 이르게 되니까 그것에 순응하기 위해서 나의 형태를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억누르거나 나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없으니 괴로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괴로울 때는 그곳이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괴로움은 내게 어울리는 다른 곳으로 가거라 하는 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나에게 딱 맞는 사이토 히토리님께서
각자가 나답게 본래의 형태로 살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직소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확 와닿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두근거림이나 감동으로 채워진 즐거운 세상에서는 고통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나의 형태와 다른 장소에 이르게 되니까 그곳에 순응하기 위해서 나의 형태를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나 자신을 억누르거나 나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없으니 괴로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괴로울 때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 괴로움은 내게 어울리는 다른 곳으로 가거라 하는 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직스 퍼즐같이 맞는 장소, 나답게 사는 거. 맞아요. 내 몸이 알아서 말해줘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루틴대로 하는 게 맞나? 라고 했을 때 너무 좋잖아요. 컨디션이. 모두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나답게 있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그 자리에 딱 맞는 나 자신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다운 것이 제일 행복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영원히 아직 저 세상에 있을 때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과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신은 당신에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모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남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싸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신은 직소 퍼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신은 직소 퍼즐의 조각을 맞췄을 때 완벽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지구는 나답게 살면 빛나게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일 때가 제일 행복해지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살아감으로써 완벽하고 훌륭한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을 잘 대할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우선 나부터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당히 인내와 노력이 없는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할 것이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지금 딱 나에게 모두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또 배가 고프죠? 어제는 잠을 좀 잘 못 자서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어제 잠을 그렇게 못 잔 것도 아닌데 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배도 안 고프고 되게 이상했는데 오늘은 배가 고프네요. 바나나 빵을 만들어서 먹을까? Anyways, 이렇게 사이토이 조리님의 책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요. 사이토이 조리님 책 아껴서 읽었는데 벌써 다 읽었어요. 아쉬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 어제 읽기 시작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감을 주는 것, 일관성. 스크립트 프리징 됐어요 또. 전자책이 한 번씩 프리징 되는데 다시 펼치면 되니까요. 빨리 청소하고 싶어. 좀 주변이 일어나서 루틴하고 머리 루틴하고 책이 있다 보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었는데 첫째는 일관성, 신뢰감을 주는 건 일관성. 나는 일관성 있는 사람인가? 감정이 자꾸 요동치는 게 일관성이 없는 거고, 예측성, 예측 가능한 사람인가? 따뜻함은 있어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배가 고프네요. 근데 뭘 좀 먹어야 되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게 한번 볼까요? 난에 감춰진 나. 행복한 사람들이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지. 건강한 자아는 평온한 거예요. 감정이 폭독하지 않고 항상 좀 평온할 수 있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거. 다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환경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 그게 건강한 자아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먼드 프로이드의 이거는 이제 심리학인 것 같아요. 프로이드 진짜 좋아하는 심리학자잖아요. 무의식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생각하니까 내용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좀 재밌고 이 내용이 빠져들다 보니까 흥분을 해서 제가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항상 영상의 끝부분으로 가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일관성 있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건강한 자아가 되려면 건강한 욕구와 건강하지 않은 욕구를 구별해서 행동해야 하고, 건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욕구와 건강하지 않은 욕구. 건강한 욕구는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나와 대화하고 싶은 욕구, 책을 읽고 싶은 욕구, 청소하고 싶은 욕구. 건강하지 않은 욕구는 뭐가 있을까요? 감정대로 막 표출하려는 욕구, 내 맘대로 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는 무엇일까? 건강한 자아는 안정적인 거예요. 평온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로이트라고 했군요. 왜 프로이트지? 프로이드인데? It's not a big deal. Anyways, 프로이드는 우리의 마음을 세 가지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거 나오죠. 슈퍼 이거, 이드. 바로 자, 원초와 초자아입니다. 자아는 우리 마음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아의 힘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아는 한 5%?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 5%? 그리고 원초아는, 왜냐면 자아라고 하는 건 내가 의식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초아는 원초적인 본능을 다루는 마음의 영역. 원초적인 본능, 나의 원초적인 본능? 밥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배고파, 먹고 싶어, 졸려. 어머, 똑같아. 졸려, 자고 싶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때리고 싶어 등등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능에 충실한 마음들이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자, 원초아가 이제 원초적인 영역이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자책이 불안정해요. 또 프리징 됐어요. 하이라이트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프리징 됐어요. 저 좀 해주세요. 자, 오케이. 자, 원초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본능을 얘기하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원초아만 있다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지겠죠. 다행히 우리 안에는 원초아를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초자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 슈퍼 이고가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초자아는 양심과 사회적 규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충실히 따르는 영역입니다. 초자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자아에게 명령들을 내립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져서 나의 자아가 된다. 원초적인 본능도 있고 그걸 제어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인성, 그 다음에 성숙도가 좌우가 되겠죠. 너무 배가 고파.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오늘? 그래서 자아는 나의 자아,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초아와 초자아가 상반된 욕구들을 동시에 자아에게 명령을 할 때가 많으므로 심한 갈등의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아는 원초아의 욕구를 들어줄 것인지 초자아의 욕구를 들어줄 것 같은지 선택해 보시죠. 배가 고파서 잘 익혀지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힘내서 해볼게요. 지금 너무 궁금하니까.
원초와와 초자에서 갈등이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교육을 듣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7시 30분입니다. 교육장 근처에는 편의점도 없고 교육장 안 매점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날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아침도 못 먹어서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내가 초자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이렇게 원초화를 자극시키잖아요. 배가 고픈 상태. 그래서 우리가 체력은 실력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강의장 한쪽 구석 자리에 가방이 하나 있고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 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빵 주인은 잠깐 어디를 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진짜 한 끼 굶었다고 원초화가 이렇게 뭐가 배고프잖아. 내 욕구부터 채워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I know. 그러면 초자가 말하죠. 야, 너가 짐승이니? 이건 아니잖아. 이 정도도 못 참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그래서 진짜 원초화를 자극시키지 않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엘리트? 어떤 상황에서도 엘리트? 이 하루를 잘 지배하는 사람. 이걸 포함해서 독서하기, 뭐 자기 일의 염려, 아니면 자기 인격 관리, 아니면 운동. 이 모든 것이 엘리트는 항상 여유로울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트는 이렇게 배고픈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자의 욕구를 선택할 것입니다. 원초와의 욕구는 너무나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원초와의 욕구를 선택하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정도는 자아가 크게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갈등 상황에 놓이는 자아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갈등 상황에 놓이는 자아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쵸? 배고파. 지금 나 배고픈 상태예요. 왜 이렇게 오늘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허기만 좀 채우면 만약에 많이 먹으면 또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향은 연애 7년 차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지금 예시이기 때문에 지금 예시를 너무 줄줄 읽다 보니까 늘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년 정도 남자를 사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레임은 없고요. 시향도 남자에게 설레임 오래됐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시향의 사무실 격리직 대리위 입사를 했는데 외모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와,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사귀어봤으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리님하고 바꿔주고 호감이 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내용이 너무 장황한데 지금 요약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까? 뭐 이런 생각이 오게 가는 것 같아요. 원차의 욕구를 따라 사랑을 시작하냐? 아니면 이런 상황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없고 남자친구랑 의리를 지키면서 결혼까지 간다라는 건데 이게 1번이다 2번이다? 명확하게 결정짓지 못하는 것 같아요. 2번
좀 그 상황에 조금 더, 내 마음이 완전히 2번으로 간다. 1번을 선택할 것이냐. 일단은 그 새로운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남자와의 친구와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사랑이 남아있는 것인가? 이 사람과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어떤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안정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좀 그냥 당연히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남자친구와의 그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새로운 사랑만큼 더 불타오르지는 않았는가. 그냥 이 사람의 가치를 봤을 때 새로운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설레이는 감정이 큰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한 정답이 있지 않다고 해요. 저랑 똑같아요. 그쵸?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해요. 그쵸? 맞아요. 저거 한 얘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관계로 예를 드니까 자아가 참 힘들다는 게 잘 느껴지시죠?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려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내적 갈등, 그쵸? 대기업에 또 이제 또 내용이 또 길어요.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행복한 일도 펼쳐질 것 같았는데 너 주위에서 다 보라는 거 몰라? 그냥 다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건 너무 재미가 내 인생의 행복을 모르겠다 해서 끝을 낸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아는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원초의 욕구를 듣고서 그만두는 신입사원들이 꽤 있다고 하고요. 이게 원초의 욕구? 저는 이거 원초의 욕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초자아의 욕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삶의 질, 나의 진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걸 그만둘 수 있는 용기, 꼭 이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이성적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기 이제 저자는 회사를 그만두는 걸 원초의 욕구로 해석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아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원초와 초자의 욕구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막 갈등, 이 생각만 줄여도 사실 좀 인생의 한 80% 이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를 해요. 막 자꾸 이걸 분석하고 생각하고 맞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다 보면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이 관계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세상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면 헤어질 거면 헤어질 거고 만날 거면 만날 건데 근데 하나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온전히 즐기고 있는가? 내가 즐기지 못한다는 거? 그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로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들은 원초의 욕구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가? 나는 이 책에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가? 그것은 원초의 욕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초자아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의 인생을 좀 더 성장시키고 내 자신을 좀 더 가꾸고 훈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초자아인 반면에 내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매 순간을 즐기고 있잖아요. 즐기는 거 이것도 원초하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한 건강한 자아는 무엇일까? 나 너무 궁금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좋아하는 일? 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걸 함부로 막 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매 순간을 즐기면서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내 스스로를 길러가고 갖고 가는 과정이고, 음식도 사실 먹을 때는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또 카타르시스 즐거움이 있어요. 다 맞춰가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가는 삶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닌가? 프로이트가 말한 건강한 자아란 무엇일까요? 프로이트가 말한 건강한 자아는 무엇일까요?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은 원초아와 초자아의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더 듣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초자아의 욕구를 많이 들어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초자아니까 그쵸? 성실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자아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안 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지는 게 진짜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내가 즐길 수 있으면서 그리고 나의 초자아의 욕구도 또 원초적인 부분, 즐기는 부분과 초자아의 부분까지 다 충족하니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안 하고 살아가니까요. 번아웃이 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하는 그 성실한 삶 속에서 즐기거나 행복한 이런 충족을, 욕구를 못 느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해 두기 때문이죠. 그런가? 또한 생기발랄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생기발랄함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기발랄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나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럼 원초와의 욕구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죠. 너무 본능적으로 사니까. 후회도 많고 사실 성장의 기쁨도 못 누리고 자기 그 성취감이나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죠. 나중에 좀 허탈해지는 게 있죠. 내가 너무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원초와의 욕구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일까? 아니요. 원초와의 욕구가 강하고 그 욕구대로 많이 살았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행복감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선 선택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타이네요. 하지만 이런 삶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원초가 강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쵸? 결혼한 지 얼마 된 남편이 이럴 땐 일에 대한 성취 욕구가 높아서 자신이 스스로 자체의 야근을 열심히 합니다. 주말 아침 되면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있는데 낚시가방 메고 가죠. 여보, 애들을 좀 돌봐줘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해. 이기적인 거죠? 이게 원초화가 높은 사람.
원초가 상처를 많이 준다. 저 또한 원초가 강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 배워하는 것들 뒤도 모르고 덜덜 듭니다. 저도 원초도 강하고 초조화도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 공부에 깊이 받았을 때 아내가 육아로 힘들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고 욕구를 채우느라 아내의 욕구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해요. 아내가 느꼈던 그 마음의 고통은 아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한데 주위 사람은 고통받는 삶. 건강한 삶이라 보기 어렵다. 욕구의 균형 맞추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균형이다. 균형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원초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초자의 욕구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독서노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배가 고파. 밥 먹고 독서노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 그 종이 안에 원초와 욕구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지 원초와 욕구를 전부 적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정말 나를 생기있게 만드는 일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다면 그 목록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 중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 내 양심에 꺼리는 거, 내가 하루의 루틴을 봤을 때 누군가에 피해를 주는 거 없어요. 양심에 꺼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용납받지 못할 욕구도 제 루틴에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욕구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욕구. 아니에요. 내가 욕구는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웬만하면. 그것은 우리가 양심에 꺼리고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욕구들을 많이 떠올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구 중에는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욕구들도 있습니다. 그치, 내가 한 건 다 건강한 욕구예요. 책 읽고 독서노트 하고 나와 대화하고 청소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운동하고 싶은 거 다 건강하잖아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욕구들도 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게 항상 내가 행복하면 본인도 행복하대요. 참 그건 어떤 마음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욕구 중에 양심에 거리끼는 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난 후에 욕구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해보세요. 그냥 제 루틴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초자아의 욕구에 많이 지배당한 사람이라면 원초와 욕구에 더 많이 귀 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두 개 다 충족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원초의 욕구를 무시하고 초자의 욕구를만 들어주는 삶을 살았다면 이것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원초의 욕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균형이 맞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초의 욕구에 귀 기울이는 노력, 균형 맞추기. 저 균형 잘 맞추고 있는데? 나 생각해보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화통화를 요즘에 너무 많이 했어요. 막 화면에 7시간, 8시간 하다 보니까 생활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걸 법칙을 딱 줘서 통제하고 하는 삶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반대로 저처럼 원초의 욕구를 많이 들어주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초자아의
욕구를 좀 더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원초와를 존중하고 행동하되 그저 양심에 거리끼고 없어 누군가의 피해를 주고 없어요. 사회적으로 용납받지 못할 욕구를 제외하고 실천하는 삶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발랄하고 행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루틴이 있잖아요. 매일 행하는 이 루틴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아이고 그 욕구 중에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욕구가 더해진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욕구 이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욕구 매일 한번 행복을 주는 욕구를 잘 실천해볼까? 이렇게 나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블랙홀처럼 깊이 빠져드는 그런 매일 이렇게 행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하지만 좀 심해지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짜증감이 좀 왜냐면 이게 체력적으로 제가 힘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절제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욕구들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좀 이해력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고 좀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책을 읽으면서 두 개 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린님 오늘도 책 읽는다고 수고했고요.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간단하게 허기만 좀 채우고 그리고 루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